네, 이번 추석 연휴를 특별한 심경으로 보낸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많은 이분들도 아주 특별한 추석을 보냈을 것 같아서 오늘 2부에서 두 분을 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와 2차 방류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심경으로 보냈을 것 같아서 만나보는 겁니다. 자, 먼저 만나볼 분은 경남 통영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강남태 씨입니다.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러니까 추석인데 기분 좋게 보내셨으리라고 믿고요. 양식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5년 정도 했습니다. 어이구, 오래되셨네. 주로 어떤 어종을 그러니까 그 양식하시는 거예요? 주로 그 남해안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참돔, 오, 그다음 감성돔, 예, 그다음 우럭, 볼락 이런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예. 그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추석 경기는 좀 어땠어요, 그러면? 추석 경기하고 우리 그 화러 그러니까 예. 가두리 양식업하고는 크게 그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데 직접 상관성은 없고, 예. 예, 제수용품 등으로 나가는 생선은 예. 주로 잡는 업에서 아, 잡았던 그러한 생선들을 이제 추석 제수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 네. 횟감은 뭐 추석 대목에는 별반 그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아, 그럼 요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추석 때는 좀 횟감은 많이 그러니까 그 출고가 안 됐던 겁니까? 그 전에도? 예, 출고가 되지 않았고, 그동안 그 적체되어 왔던 예. 그 화러,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서부터 예. 방류 이후까지 음흠. 상당한 그 우럭 등 화러들이 네. 적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추석 대목을 지나면서 예. 국민들이 그 횟감 그러니까 저 회를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네. 지금은 약 그렇지 못하고 예. 상당한 그 화로들이 그 가두리 양식장에 적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얼핏 생각을 하면 명절 네. 때 이제 가족 회식 삼아서 네. 그러니까 회를 사 먹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럼 출하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평소에도? 그렇진 않았고 특히 이번 그 추석에는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해서 음흠. 아마 국민들 그 인식이 네. 뭐 수산물 소비 부진 특히 그 화로에 대해서는 인식이 아주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출하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그러면 이게 어종에 따라서 출하 시기가 있습니까, 혹시? 연중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화로는. 예. 그렇지만은 그 계절별 어떤 특성이 있는데 예. 그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봄에는 뭐 도다리, 아, 도다리. 그다음에 예, 그렇죠. 예. 여름 연중으로는 참돔 등이고 음흠. 뭐 가을에는 전어겠죠. 예.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방어가 요새 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예, 그렇죠. 주로 이제 계절별 어떤 고기의 특성이 있는데 예. 그렇지만은 추석하고는 뭐 별반 우리 그 가두리 양식업에서 생산하는 화로하고는 그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출하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럭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예. 그동안 그 출하가 쭉 꾸준하게 있었다라면은 지난 그 8월 달에 고손 그 시기를 뭐 적절하게 넘길 수가 있었는데 네. 화로가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예. 고소온으로 인해서 폐사가 많이 발생한 거죠. 아. 그래서 그 특히 그 수산업 중에서도 네. 기름업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그 가두리 양식업이 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거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염수 문제에다가 그 수온이 높아진 것도 이번에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제때에 적기에 출하가 되었더라면은 예. 그 고수온에 대해서 그 피해가 없었을 텐데 네. 출하가 되지 않고 우리 가두리 양식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그 고수온에 취약한 그 우럭, 볼락 등이 이번에 그 많은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피해 많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어이구 그렇구나.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소비가 많이 늘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출하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피해가 좀 줄었을 텐데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오염수 네. 방류 후에 오히려 어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던데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수산물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시장을 찾는 그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네. 그게 뭐 어떤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뭐 어떤 뭐 많이 뭐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흠. 특히 그 우리 가두리 양식업에서 생산한 화로는 예. 아주 소비가 줄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이제 여름에 고수원에도 폐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예.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이전부터 예. 국민들이 그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소금 등도 사재기한 측면이 없잖아 많이 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화로, 특히 횟감에 대한 그 생선은 굉장히 소비가 현재 줄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그러면 그 주문량이 많이 줄었어요, 선생님? 결국 이제 주문량이 줄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들은 그 소비를 이렇게 이게 그 상인들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유통을 하는 유통업에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 또 중간 상인이 있습니까? 이 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에 팔게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굉장히 그 소비가 이제 현재 부진하기 때문에 음흠. 각 양식장마다 예. 화로들이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출하량이 줄었다고 지금 그 느끼세요? 제가 판단해 볼 때, 예. 지금 내가 생산 대비 판매에 있어서는 약 한 35%, 40%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줄었어요? 출하량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화로는 그렇다 치고 또 통영하면 굴 되게 유명하잖아요. 굴이나 전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복과 굴 등은 앞으로 그 소비가 진행되는 시기가 10월 달로 보고 있고, 굴은 그렇죠. 예. 전복은 뭐 연중무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미리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은, 굴이나 멍게나 가리비, 기타 등등의 그 연성 수화식에서 생산해낸 모든 그 수산물들도 예. 똑같이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하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이제 어시장에 넘어갔는데 소비가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그 수산물들은 폐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냉동으로 보관이 가능할 겁니다. 아, 그냥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냉동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유독 이 그 가두리 양식업에서 생산한 화로는 예. 그 특성이 횟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관, 폐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어허. 그대로 계속 사료를 주면서 관리하고 수조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관리비, 생산비, 뭐 기타 등등 가장 특히 많이 들어가는 사료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사료비가 또 추가 지출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시장 입장에서는 하수산업은 예. 바다에 좀 매달아 놔놓고 바다가 키워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그 가두리 양식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료를 주고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구, 삼중구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국민들 인식에서 예. 그 수산물에 대한 예를 들어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 그로 인한 뭐 삼중 수소라든지 뭐 세슘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사능 물질들에 대한 그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라면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근데 당장 내일 모레부터 또 2차 방류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또 영향을 더 미칠 거라고 지금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서 거듭 이야기했지만은 방류를 중단하면 될 일이고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만은 모든 걸 자국 내에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굳이 그 우리의 코앞인 그 바다에다가 또 그 전 뭐 인류의 식량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는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그로 인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는 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염수 처리에서 네. 어떻게 뭐 기준치 이하, 허용치 이하의 어떤 그 물질들이 방사능 물질들이 배출되고 네.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라면은 예.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하나 지금은 소 정치권이나 그 모든 그 학자나 전문가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뭐 국민들은 뭐 어리둥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아마 수산물에 대한 그 인식들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는 그 팩트가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산물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루빨리 그 정부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선생님의 경우에는 좀 출하량이 예년에 비해서 35 내지 40%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고 주변의 다른 어민들 상황은 어떻다고 듣고 계세요? 수산업은 크게 분류를 하면은 잡는 업과 네. 기르는 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잡는 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잡아오는 그러한 생선들은 그때 바다에서 잡아온 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 되는 것이고, 네. 또한 그거는 냉동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가두리 양식업에서의 활어는 예. 보관도 물론 보관을 하려면은 사료비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예. 제때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생산비, 관리비, 뭐 사료비 등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료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선생님의 경우? 사료비가 전체에 가두리 양식업에 있어서는 70-80%를 차지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그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제때 출하가 되길 원하면 사료비도 많이 절감이 될 터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활어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꾸 사료비가 가중되고 모든 게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혹시 뭐 정부 지원 이런 건 없습니까? 정부 지원이라는 건 지금 전혀 없고 소비 촉진 등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 온누리 상품권이나 기타 등등 소비 촉진을 하고 있어서 네. 다소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네. 그것들이 수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다양한 그 수산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그 어떤 혜택과 그 여파가 파급되려고 한다라면은 그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두리 양식업이나 직접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한테 정말로 이 대책이 이제 가장 필요하고 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일본처럼 뭔가 예산을 갖다 크게 편성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 혜택을 그냥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영어자금의 대폭 확대라든지 이자 감면이라든지 지금 2중고,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여파를 이겨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부는. 그럼 정부 지원은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통영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강남태 씨였습니다.